숙제 질문. 여기 166쪽에 166쪽에 16, 17, 18. 자, 한번 볼까? 16, 17, 18을 보자. 먼저 16번을 보시면 녹는 점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NaF. 이 화합물을 보면 여러분, 나칼지람 기억나냐? 나칼지람 다 몇 가짜리야? 1가. 그래서 플러스 1가들 마이너스 1가. 그러니까 얘도 역시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인데 니들이 봐야 될 건 요거. 지금 플로린이 이주기 원소로서 이온이 되더라도 네온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반지름이 훨씬 작죠. 길이가 얘가 작다. 그래서 길이를 따져야 되고 얘들은 옆에 있는 MgO는 전하를 따져줘야 됩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니까 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가 1등이야. 그래서 1등. 결합력이 제일 세요. 그 다음 거리가 가까운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녹는 점, 멜팅 포인트의 순서죠. 그래서 거기 제일 큰 다가 MgO, 나가 NaF, 가가 NaBr이다.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이건. 알았지? 알아둬라. 가는 NaBr이 정답이고요. 이온 결합력이 가장 큰 거, 녹는 점이 큰 것을 이온 결합력이 크다라고 하자고 했죠. 알겠죠? 가, 나의 녹는 점 차이는 거리 차이죠. 거리 차이. 둘은 거리 차이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17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보면서 이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돼. 800도씨, 802도씨 걔 무조건 소금이에요, 여러분. 외우세요, 그냥. 802도씨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283 피코미터의 NAB는 B가 CL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지? 근데 걔보다 NaA가 더 가깝죠. 플로린이에요, 그럼. 17조 할로젠에서 NaA는 Na플로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CO나 T, CD는 뭐예요? 임의의 원소기호잖아요. 근데 걔들이 2000도씨가 넘어가잖아요. 2800 정도 되면 MgO예요, MgO. 알았지? 그러면 C가 D보다 거리가 가깝잖아. 이가인데. 그래서 녹념이 높구나. 원자 번호는 A는 9번, B는 17번. 문제는 이겁니다. 얘들이 플로린 염소를 모르더라도 번호가 작은 놈들이 반지름이 작잖아요. 같은 족일 때. 그죠? 번호가 작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번호가 크면 아래로 내려오고 껍질이 많아지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가 답이고요. CD 전하량은 모두 이가예요. 나트륨이온의 2배. 왜 하냐? 여러분, 이온식이라는 건 실험식으로서, 잘 보세요. 실험식으로서 얘가 이가라고 하니까 얘도 이가이어야 되거든요.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온식의 특징입니다. 기본적 실험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니은 맞고 디귿. NaA와 NaB의 녹는점을 비교하잖아요. 거리가 녹는 점에 영향을 준다. 이온 결합력에 영향을 준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번 답입니다. 자, 18번. 자, A와 D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인데 여러분 잘 보면 화합물인데 우리가 화합물 그럼 무슨 결합이죠, 여러분들? 이온 결합 아니면 공유 결합에서 화합물이 존재해요. 이온 결합 아니면 공유 결합에서만 화합물이 존재한다. 차이가 뭔데요? 금속 원소가 있다 없다 차이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보시니까 액체의 전기 전도성인데 액체일 때 전도성이 있는 건 얘고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있음 AB2에서 A는 금속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AB2에서 A는 금속이다. 금속 양면을 먼저 써주니까 그러면 없음 DB2는 무조건 비금속 원소의 조합인데 O하고 F가 비금속으로 있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걸 배우거든. O하고 F가 있으면 공유결합, 홀전자가 얘가 많아서 얘가 중심원자예요. 그래서 얘랑 플로린 2개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D가 산소고요. B가 플로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들은요. 결합의 극성, 분자까지 다 배우고 나서 풀어야 잘 풀릴 거야, 아마. 막 섞여서 나오는 고3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튼 T비트는 분자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남은 건 보세요. 분명히 A는 누구 중에 하나냐면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인데 식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A에 들어갈 애가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근데 얘는 플러스 1가 아니면 2가인데 얘 하나가 이렇게 음이온 두 개랑 결합하려면 얘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A는 마그네슘이다. 그치? 그럼 A가 마그네슘이면 B는 당연히 플로린 1가입니다. 그래서 A는 마그네슘, B는 플로린. 그렇다면 D는 산소, 역시 B는 플로린. 남은 C가 나트륨이에요. 그럼. 남은 C가 나트륨이라고. 그럼 이게 이온결합이죠. 동그라미 기억은 있음이 답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모두 답이고요. 당연히 A가 포함된 AD는 이온결합이죠. 금속을 포함했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금속을 못 찾으면 끝나요. 알았지? 금속만 찾으면 답이 막 손들고 나와요. 저요 하고 답이 나와요. 알겠지? 다음 또 질문. 다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우리 시연이 엄청 선생님이 지금 주의 있게 보고 있어. 알았어 너? 보는 날이 안 보는 날보다 적어 죽어. 이제 없어? 좋아. 페이지 168쪽으로 넘어간다. 자, 이제 슬슬 얘들아 화학결합이 마무리돼 가고 있거든. 이온결합은 이제 아주야 끝. 시험 볼 때만 나올 거고,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중에 금속결합도 시험 볼 때만 나올 거야. 이제 오늘 배우고 끝이야. 누구를 주의 있게 보냐면 공유결합을 주의 있게 봐. 얘를 가지고 끝까지 갈 거니까 뒤에까지. 자, 오늘 배울 건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이래. 먼저 공유결합을 먼저 보겠지. 다른 결합과 구분을 잘 하자는 말이야. 먼저 공유결합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부터 기억나냐? 공유결합에는 뭐가 없다? 네가 없다고. 누구? 남자가 없는 거야. 이제 남자 필요 없어. 끝났어. 금속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잖아.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요 자기 자신과도 가능하고 다른 원소와도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결합이면서 화학결합이면서 공유결합 물질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원소도 나오고 화합물도 나온다 라고 아셔야 돼요. 원소도 나오고 화합물도 나온다. 더 나아가서 공유결합을 했는데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하다.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기체가 가능하다. 기체 상태가 가능하다.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자? 몰레큘라라고 부를 거예요. 누구? 분자. 아시겠죠? 분자의 근간은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라는 얘기죠. 연락을 하고 늦으라고. 뭐 처먹고 왔지? 솔직히 얘기해봐. 아이씨 까비. 알겠습니까? 공유결합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먼저 알아듣고, 그 다음 또 봐봐. 이온결합과 공통점, 굳이 공통점으로 잡는다면 이들이 결합할 때 뭐를 따르더라?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왜 앞에서 오비탈을 배웠냐는 거죠. S오비탈, P오비탈.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떠나요. 애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진다고요. 주양자수 이런 거 다 빠져요. 제1차 이온에너지 원자반지름 다 빠져요.
2단원이 나가요. 알겠습니까? 화원에 누가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적정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동적평형 배우는데 그 화학평형이 들어와요. 2단원에. 참 난리 났습니다. 뭔가 적응을 할 만하면 빠져나가고. 그 오비탈이 여러분 배우고 가면 대학교 가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접근하게 되잖아요. 되게 편해요. 오비탈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제일 중요한 건 딴 거 없고요.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안정하다.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유결합이라고 하면은 뭐를 공유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 싼 걸 공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가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오비탈이라고 불렀죠. 그게 전자 구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전자 구름이 다른 전자 구름과 만나면 계속 그 구름을 유지할까요? 아니에요. 흐트러져요. 그거를 쑥 빼고 그냥 바로 배워요, 여러분들. 그 혼성 오비탈을 쑥 빼버리고 바로 배운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야, 이건 이거야. 이래서 이렇고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라고 보세요, 그냥. 학교에서는 절대 안 냅니다. 선생님들이 잠깐 언급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래요.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건요, 전자 구름을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 구름을. 그러면 자신의 구름을 유지할까요? 아니요. 구름과 구름이 만나면서 새로운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지? 그건 분자 구조에 가서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공유 결합이 전자 구름 자체를 공유하는 거고요. 이온 결합은 아예 전자를 뺏거나 뺏겨서 독립된 구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을 할 때 분자가 될 때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다겠는데 그 구조가 상상 속의 구조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통스러울까요? 편안할까요? 고통스럽죠. 그걸 제가 즐겁게 해줄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답은 다 맞게.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편안해져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답이 다 맞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겠죠? 뭐 니네가 화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여유롭게 들으세요. 공유결합이라는 게 뭐만 중요시하게 봐라? 금속이 없다. 알았습니까? 금속이 있어버리면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결합 돼버려요. 얘들은 금속이 없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본적으로요, 168쪽에서 169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이 뜰 겁니다.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전자 점식도 봤죠. 점으로 막 찍는 거. 아, 이 정도야. 니들 실력이 지금 저 위에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원시적인 모양을 그릴 거라고. 자, 얘들아. 이런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오고 전자 점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거야. 근데 어떤 게 더 쉽냐? 나중에는 전자 점식이 더 쉬울 수 있지만 얘들이 정보는 더 많다는 걸 알아도.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은 몇 쪽이고 몇 쪽인지 알려주는 거야, 얘들은. 너 원 있지, 원. 거기 원 그려져 있잖아. 원이 하나는 몇 쪽이 원소다? 1주기. 원이 두 개는 2주기. 근데 원이 자꾸 늘어나면 원의 크기가 커지지. 커지면 에너지는 높다잖아. 작은 원이 에너지는 제일 낮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핵으로부터 멀면 불안정해져요.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얘는 노골적으로 이 분자 구조 모형을 그려놓잖아. 그럼 니들이 원소를 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몇 쪽이 몇 쪽인지를 보니까. 알겠어?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잖아? 공유를 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근데 그렇게 모여 있지 않고 저 주변에, 그러니까 공유라는 말이 뭔지 아니?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한다면 공유야. 근데 어떤 전자는 어떤 밖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 그런 건 비공유야. 알았지? 그걸 지금부터 보는 거야. 자, 잘 봐. 거기에 있는 공유 결합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 그 모양은 바로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라고 그래.
우린 두 가지를 배울 거야. 보호 전자 껍질과 루이스 전자 점식을 배울 거거든. 지금 배우는 게 보호 원자 모형이야. 얘는 비교적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가 간단히 뭐냐? 껍질의 수는 뭐를 뜻하고 그 원자의 주기를 뜻하고, 맞지? 그 다음 가장 큰 원, 얘들아, 가장 큰 원은 뭐를 뜻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야. 맞지?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 이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말해도 돼. 왜? 니들은 18족을 배우질 않거든. 18족이 화학결합 하냐 안 하냐? 안 하기 때문에 그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꽉 찼을 때 우리는 최외곽 전자수는 그 수를 세는 거거든.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부르잖아. 그거 하나가 니들한테 굉장히 많이 2단원에서 함정으로 나오거든. 근데 지금은 18족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최외곽의 전자의 숫자가 그냥 원자과 전자수야. 조심할 건 3개면 3족이 아니라 뭐라 부른다? 13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조심해. 3개 이상부터는 10을 붙여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주의, 3 이상부터는 족을 하려면 그 원자과 전자수에 뭐를 더해라? 10을 더해야 된다. 이게 족번호다. 그래서 3이면 13족, 4면 14족, 이런 표현으로. 됐지? 보호 전자 껍질은 저렇게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려보자. 몇 주기냐? 당연히 1주기죠. 1주기에 전자가 하나 있다. 그럼 누구냐 이건? 1번 수소야. 맞아요. 근데 옆에 또 다른 수소가 있다. 1주기 1족이다. 이 둘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은 거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은 거야. 자, 얘로도 존재할 수 있고 결합해서 존재할 수 있어, 얘들아. 왜 우리가 결합을 배우냐면 이렇게 존재도 되고 결합도 존재가 되는데 누가 안정하다는 거지? 결합이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안정한 건 에너지가 낮은 거잖아. 그래서 결합이 돼 있을 때가 대부분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자연계에 더 많더라야. 자연계에 더 많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전자쌍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유 전자쌍이라 부른다, 이런 거야. 공유 전자쌍.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봐라. H와 H가 무슨 결합했다? 단일 결합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 이걸 구조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저 선 하나는 공유전자 한 쌍에 해당되는 거야. 선 하나는. 그럼 이거를 요렇게 쓰면 이건 뭐라 부른다?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구조식,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을 주더라도 니들은 이렇게 보여야 돼, 걔들이. 이해 가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보다는, 다시 말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존재하더라, 자연계에. 얘가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안정해서. 알았지? 근데 그 밑에 물의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물. 아, 다행스럽게 얘들아, 산소를 설명하는 데는 별 부가적 설명이 없어. 얘들아, 니네 홀전자수 알아? 기억나? 아, 기억이 안 나. 몇이 제일 큰 수였어, 홀전자수. 오! 똑똑한데? 3이 2주기에 누구였지? 질소 맞아요. 걔가 15족이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대칭해요.
3210, 3210. 그러니까 질소 옆에가 산소잖아요. 산소 홀전자수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홀전자수가 2개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 2개만 더 공유하면 안정한 전자배열이 된다라고 애들이 외워요.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고3인 거야. 그냥 고2고. 전자 구름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어디서 걸린 줄 알아? 탄소도 홀전자수 2지. 탄소도 2야 얘들아. 질소 바로 전이니까. 그럼 탄소도 홀전자가 2개니까 공유결합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는데 걔는 4번 하거든.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이런 것이. 이게 뭐야? 탄소는요 외곽의 전자가 4개예요. 알았어요? 외곽의 전자가 4개인데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수소가 몇 개 붙어야 돼요? 4개가 붙어줘야 돼요. 그 공유결합 매번 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근데 2단원부터 쑥 공부하다 보면 탄소는 홀전자가 2거든요. 근데 어떻게 4개가 결합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들추지 않으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들추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바로 오비탈이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도 원자과 전자로 4인데 ES에 둘, EP에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가 수소 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들떠요. 혼성 오비탈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전자구름 구조가 입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입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몰라도 100점은 나와요. 근데 지금같이 여유가 있을 때 들으더라고. 내가 학기 중이면 얘기 안 해요. 그냥 훅 넘어가 봅니다. 그래도 니들은 눈치를 못 채요. 선생님 최고 이지라면서. 몰라요. 모르는데 막 아는 척 하죠. 왜? 점수는 잘 나오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요. 공유결합은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다 잘라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라내고. 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도 산소를 그리는데 제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산소를. 자, 몇 주기? 2주기, 이런 거죠. 그리고 외곽의 전자만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ES에 둘, 잘 보세요, 그냥. ES에 둘, EP에 4. 이 모습이거든요. 안정한 바닥 상태가 얘가. 그러면 이거 2개로 보면 돼요, 그냥.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도요, 이 상태에서는 결합 안 해요. 구름이 다가오는데 이 구름이 유지된다고요? 아니죠. 반발이나 뭐에 의해서 에너지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sp3 혼성이라는 걸 해요. 그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한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저건 바닥 상태고 얘는 분명히 뒤틀려요, 구름이.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 와서 결합한다? 수소가 와서 결합해요. 그럼 수소는 전자를 하나씩 갖고 오겠다. 별 이유 없잖아요. 자, 산소도 외곽에 전자가 8개가 됐고요. 수소도 2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럼 내신에서는 가끔 양아치 같은 문제로 뭐를 내느냐? 여기 있는 원자들은 모두 옥텟 규칙에 만족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산소는 맞지만 수소는 뒤의 규칙이에요. 옥텟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수소는 뒤의 규칙입니다.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나머지 다 뭐거든요? 옥텟 규칙이거든? 얘는 뒤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H2라고 쓰고요. 얘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가? 공유 전자쌍을 몇 쌍? 2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2쌍. 여기 2쌍 있잖아.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2쌍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인다 이거죠. 눈에 보인다. 곁가지 원소인 수소는 비공유를 갖지 않았잖아요. 중심 원자에만 2쌍 보이죠. 그죠? 외곽의 전자만 본다. 이걸 눈에 보이기 쉽게 이렇게 쓴다면 이때 여러분들은 이 선이 뭐다? 공유전자쌍이다 이런 얘기죠. 공유전자 2쌍이에요. 비공유는 여기 2쌍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분자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오케이?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밑에는 공유결합의 종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공유결합의 종류부터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유결합에서 잘 보세요. 공유결합의 종류에서 단일결합이 있고요, 여러분. 이중결합이 있고요.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원자 간 공유 전자쌍 수가 한 쌍이면 단일이고요. 두 쌍이면 이중이고요. 세 쌍이면 삼중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 구조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얘보다 얘가 2배 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보다 얘가 센 건 맞죠. 근데 얘가 얘보다 2배 센 건 아니에요. 얘가 얘보다 3배 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비탈적으로 VT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다라는 건 눈으로 보여서 구분할 수 있잖아, 니네가. 그치? 그래서 니네가 일단 문제를 풀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질문이 하나 나오죠. 선생님, 사중 없어요? 그죠? 좀 얌체 같은 질문이지만 사중은 없나요? 오중은 없나요? 6중, 7중, 김오중은 없나요? 뭐 이제는. 죄송합니다. 가끔 오버를 해가지고. 배고픈 거예요, 배고픔. 여러분, 3중이 최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하기 위해서 전자쌍이 몇 쌍 필요하죠? 우리는 4쌍이 필요하죠. 4쌍의 전자쌍 중에 3쌍까지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냐, 노. 4쌍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원자에 3쌍 이상은 몰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혼성오비탈을 나중에 보면 아셔요. 그 사중결합 없습니다, 여러분. 3중이 최대입니다. 아셨어요? 3중이 최대. 대신 3중은 단일보다 3배 센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본적인 결합이 있거든요. 기본적 결합, 그걸 시그마 결합이라는데,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파이 결합이에요. 파이 결합. 알겠어요? 좀 이상한 말 쓰죠? 근데 그걸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은 구분만 보라고, 구분만.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169쪽에 가버리면, 물론 왼쪽도 있지만, 대부분 단일 결합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무슨 얘기냐? 단일 결합밖에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잘 보세요. 이 단일 결합만 가능한 애들은 누구냐? 얘만 가능한 애들. 얘들은 얘거나,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일 하나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얘들이에요. 얘를 뭐라 부르죠? 할로젠이요. 얘들은 단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누구냐면, 재수가 좋으면 브로민도 봐요. 재수가 좋으면. 아이오딘은 안 냅니다. 아이오딘만큼요, 구조식을 그렸을 때 멋대가리가 없는 원소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4개 딱 써놓아요. 정말 멋이 없어요. 가끔 이게 선인지 원소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요 4종류 있죠. 요 4종류는 무조건 단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가능한 애들 있죠. 얘가 누구냐? 2족 베릴륨하고요, 여러분. 16족 산소와 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애들이 얘예요.
그런데 눈에 가시 같은 게 얘 아니냐, 얘? 여러분, 베릴륨은 금속이라고 배웠잖아. 금속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되는 것이야? 이온결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결합의 극성에서 풀어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베릴륨을 분자에서도 다룬다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하지? 베릴륨이 공유결합을 한다는 뜻이잖아. 어떠한 원소들도 100% 이온결합, 100% 공유결합은 존재하는구나. 100% 극성이라는 말을 쓰거든. 극성 공유결합. 100%짜리는 없어. 응? 모두 공존한다고.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라고 내가 야 금속 원소 있고 화합물이네 이렇게 찾으라는 거는 시험을 잘 보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이온결합성이 100%인 애들은 없어. 이온결합성이 100%면 물에 녹였을 때 전부 다 이온화돼야지. 근데 가끔 보면 전부 다 이온화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는 이온화가 안 돼서 이온화 도라는 게 있고 막 이런 말 쓰잖아. 공유결합성도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온결합 물질도 공유결합성이 일부 있는데 베릴륨 같은 애들이 공유결합성이 약간 더 있어. 그래서 충분히 뭐로도 설명해? 공유결합으로도 잠깐 데려와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냐? 대신 그건 명심해. 이 공유결합을 설명할 때 베릴륨 나온다면 분자라고 봐주라는 거지. 그냥 분자구나. 결합 구조만 보려고 보는 거. 산소는 이중결합이 가능하니까 잘 봐라. 얘들은 모두 이런 형태 아닐까? 구조식이? 그지? 단일결합만 하니까. 그럼 얘들은 어떤 형태? 특히 뭐 얘만 보자. 특히 얘만. 얘들은 어떤 형태냐? 이것도 있고 단일결합을 2번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존재할 수 있잖아. 이렇게도 이중결합 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O2 해봐. O2. 그럼 O하고 O가 서로 몇 중 결합하겠어? 이중결합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 봐라. 얘가 가능한 애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 질소와 질소. 그럼 또 누구도 있어? 인도 있겠고. 맞지? 그 다음에 탄소도 가능해. 탄소는 단일결합 4번까지도 가능한 애야. 그 탄소는 구조식이 너무 다양해. 구조식이. 그래서 니네가 1단원에서 탄화수소를 배울 때 엄청 다양하다고 말만 들었지. 그치? 본 적은 없잖아. 자, 여기서 뭐 얘도 넣어주겠지만 얘는 분자가 될 수 없는 애거든. 규소는. 연속적이라. 내가 얘기했잖아. 분자는 항상 누구라 그랬어?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연속적인 거 어디서 봤어, 너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 규산형, 단사슬, 복사슬,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망상구조 뭐 이런 거. 그지? 얘들은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야. 그럼 요 셋 중에 먼저 얘부터 봐봐. 얘들은 말이다. 잘 봐. 요 G로 표현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일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3번도 가능하고.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중결합 2번에 단일결합 1번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해가냐? 야, 조금 규칙을 찾아보자. 결합 몇 번 하는 애야? 1번. 그래서 구조식이 몇 개 있어? 하나. 결합 몇 번 하는 애들이지, 얘들이? 2번. 그러니까 구조식이 몇 개 있어? 2개. 얘는 결합 몇 중 결합? 3중 결합 3번 하는 애들이잖아. 구조식 몇 개 있어? 3개. 탄소는 결합 몇 번 할까? 그냥 탄소는 그냥 노골적으로 쓸게. 얘는 4번의 무슨 결합이 가능하고 단일 결합이 가능해. 그럼 구조식도 4가지가 있어. 두 번째는 뭐야 이건? 아, 이중 결합할 때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중 결합할 때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 얘는 3중 결합할 때 모습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자. 내가 니들한테 이쪽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니들이 이 센스만 가지면 구조식을 다 그릴 수 있거든. 여러분, 얘들은 무슨 결합만 가능하다 했지? 단일 결합만 가능해. 그럼 자, 여기 봐봐. 이 둘 중에 어디에 수소가 들어갈 수 있어? 왼쪽에만 들어갈 수 있지. 몇 번? 2번. 그래서 저게 H2야. 저게 구조식이. 근데 봐. 여기에 수소 몇 개 들어가? 3개. 여긴 몇 개 들어가? 1개. 여기는 못 들어가.
자, 여기 수소 몇 개 들어가? 4개. 그래서 CH4야. 여기 몇 개 들어가? 2개. 여기는 못 들어가. 여기는 하나 들어가. 이게 니들한테 엄청 큰 힌트를 줄 거야. 구조식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몇 번 그려보잖아? 그럼 화학식 딱 보면 구조식 나와. 니들이. 알았니?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 돼. 이거를 공부하고 너희들이 포스에 적어놓고 자꾸 보게 되면 이제 출제자들이 뭘 묻는지 눈으로 막 들어오게 돼. 그 나머지 몇 개는 안 배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알겠냐? 이게 단일 2중, 3중인데 그러면 누가 2중이고 누가 3중인지를 어떻게 찾냐고? 지금 여기 써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되잖아. 니네는 보기만 하면 되거든? 이거 누구나 맞춰요. 독학해도 맞춰요. 분자식만 놓고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100점 맞을 수 있어. 니네들 맨 꼭대기인지 이중결합이 있을 때 그 화학결합 보이냐? 니네 그 화학결합은 말이다. 잘 봐봐. 중심에 내가 중심원자 이런 말을 쓰는 애들이 가운데 있는 애거든. 분자식의 가운데 있는 애. 지금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라고 생각해? 껍질이 2개다. 맞지? 껍질이 2개인데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봐. 2개 오른쪽에 주고 2개 오른쪽에 주니까 4개만 남았잖아. 이게 탄소야. 14족. 알았니? 14족 탄소라고. 그 다음 봐. 오른쪽에 곁가지로 2개 있는 원소들은 누굴까? 비공유 2쌍에다가 공유하는 전자가 2개잖아. 그럼 외곽의 전자 6개라는 말이야. 이거 16족 산소야. 이해 가냐? 자, 그래서 이걸 막 너희들이 분석하니까 같은 이주기 원소인데 가운데는 탄소고 오른쪽은 산소구나 라고 분석하는 애랑 이 자체를 분석하는 애랑 속도가 엄청 차이 나는 거야. 봐봐. 자, 중심원자 누구야? 탄소야. 탄소를 빼고 원소 몇 개 있어? 2개야. 원자 2개야. 그럼 잘 봐. 여기에 방향 보이냐? 방향? 요거 몇 개 방향이냐? 4개. 그러니까 저 구조식에 해당한대. 얘는 방향이 몇 개야? 3개. 얘도 해당 안 돼.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근데 산소는 선이 몇 개 나오는 애야? 2개 나오는 애야. 그럼 여긴 안 되잖아. 이거야, CO2. 아, 그럼 그걸 딱 떠올리는 이 그림을 딱 보면 알아. 아, 이거 CO2구나. 왜? 가운데 전자가 4개 있으니까 4중 결합. 이런 헛소리 안 한단 말이야. 아, 전자가 4개면 당연히 2중이지. 뭐냐? 결론을 먼저 알고 이 구조식을 보는 사람이랑 이걸 분석해서 해석하는 사람이랑 시간의 차이가 나온다고. 얘는 CO2야. 알겠지? 그리고 얘들은 서로 이중결합.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만 딱 봐도 아, 얘들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되면 탄소는 공유가 4쌍 있잖아. 옥제규칙 됐어. 산소는 공유 2쌍 있잖아. 그럼 전자 몇 개 부족해? 4개가 부족하잖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옥제규칙을 만족하려면 비공유가 2쌍 있어야 되는 것이야. 마찬가지야. 얘 이거 옥제규칙 만족해 안 하잖아. 비공유 2쌍 있어야 돼. 얘들 표시 안 한 것 뿐이야. 그 다음 여기도 봐봐. 얘도 1쌍, 2쌍, 3쌍? 옥제규칙 만족하려면 비공유 1쌍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비공유를 쫓아다니면서 옥제규칙에 맞게 찍어주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얘한테 이렇게 써놨냐? 베릴륨은 비공유가 없어요. 근데 몇 번 공유를 할 수 있어요? 2번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공유 전자가 몇 쌍이야? 2쌍이지? 옥제규칙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자연계에 잘 없는 거야, 베릴륨은. 근데 얘를 들어둘 때 나오기는 해. 그때 분자구조 가서 보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에 써있는 애들 이렇다. 밑에 거 잘 봐봐. 삼중결합. 얘를 보면 있잖아. 이거거든, 얘들아. 자, 중심원자가 누구다? 공유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애가 중심이야. 그럼 탄소고 질소 중에 탄소는 4번, 질소는 3번이니까 탄소가 중심이다. 그럼 탄소를 빼봐. 원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이 4개의 구조식 중에 요거 아니면 요거다? 근데 얘한테 누가 있냐? 수소가 있지? 그럼 이건 안 되잖아. 이게 답이야. 그래서 수소를 놓고 단일, 질소는 3중. 끝이라고. 그럼 봐봐라. 얘는 뒤의 규칙 됐잖아. 탄소는 옥텟 규칙 됐잖아. 공유 4쌍이니까. 근데 질소는 안 됐잖아. 무슨 전자쌍이 필요해? 비공유. 그래서 오른쪽에 2개를 딱 찍어주는 거라고.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중을 써준 것 뿐이야.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래프 있잖아. 이건 이온결합에서 우리가 본 거거든.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지만. 얘들은 시험에 내기가 내신에서는 좀 그래. 정직한 선생님이시면 이거 내기 어려워. 왜? 이 그래프에서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게 너무 되게 좀 심플해. 자, 뭔가 봐봐. 이 그래프는 이온결합과 똑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볼게. 공유결합이라 하면 두 원소가 전자쌍을 공유하는 건데 원리는 똑같거든. 뭔가 당기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다. 우리가 얘기해보자. 이온이 아니잖아, 애들. 이온이 아니야. 이온이면 뭐 양자나 음자나가 당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존재하는 전자 구름이 돼 있잖아. 얘들이 막 다가온다. 그럼 생각을 해봐. 인력이 있을 거 아니냐. 서로 다른 원자의 원자 핵이 내 거 전자 구름도 당기지만 상대편 전자 구름도 당긴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력이야. 그럼 반발력은 이온 간 결합에서 봤듯이 각자의 전자 구름과 각자의 원자 핵 사이에 반발이 존재하겠지? 자, 그걸 억지로 설명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딱 빠져있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하나도 없잖아. 그럼 니들은 이렇게만 알아두라고. 이 그래프를 딱 보잖아? 이게 물론 0이겠지? 그리고 가로축 밑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 이온간거리가 아니야. 이건 핵간거리거든. 원자 핵간거리야. 원자 핵간거리. 이렇게. 그럼 여기가 누구냐? 수소원자 두 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다 라고 보면 돼. 이게 에너지 준이잖아. 에너지 준인데 얘들이 뜻하는 말은 이 0이 의미하는 말은 이 자리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인데 얘가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결합을 할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로 얘의 에너지 준이라는 얘기야. 이게 알았어? 기본적인 0을 잡은 거야. 그럼 봐. 얘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를 알 수가 없어. 온도 압력에 따라 지멋대로 변하거든. 그래서 0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다? 수소 원자 두 개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를 0으로 잡았을 때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냐? 방출하겠지. 그게 여기 써 있는 숫자야. 얼마나 써 있냐? 마이너스 436. 그러면 얘는 저 436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의미로 보면 돼. 알았니? 그럼 니들은 뻔하잖아. 이 지점이 뭐가? 이 지점이 가장 이상적 거리겠지. 핵간거리.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라는 거야. 원자가 H2 물질로 공유 결합했지? 이걸 뭐라 부른다고?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 물론 얘들아,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결합 에너지는 아니야. 당연히 436만큼 에너지가 들어. 이건 해리 에너지야. 근데 니들한테는 결합 에너지든 해리 에너지든 같다라고 취급해. 크기는 똑같으니까. 흡열, 발열 이 차이거든. 그럼 이 자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런 거다. 수소 원자의 반지름을 알 수 있어. 우리가 2단원에서 그거 배웠잖아. 원자 반지름은 원자 자체의 전자 그룹 내에서는 측정이 어렵다. 왜? 끝이 없으니까. 그지? 어디든 존재하잖아. 그래서 같은 원소 간의 결합을 통해서 비금속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공유결합, 같은 공유결합 사이의 핵간거리의 반. 그래서 얘는 74 피코미터의 뭐? 반. 37. 이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인데, 이거 2단원 문제잖아. 내기가 애매한 거야, 이걸. 그 다음에, 수소 기체의 결합 에너지는 이거야. 436kJmol이다.
그 다음 쟤를 기준으로 뭘 다면이잖아. 무엇이 우세하냐. 자, 이쪽에선 누가 우세하다? 이쪽에선 인력이 우세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누가 우세했냐. 이쪽에서는 반발력이 우세했잖아. 이것만 나와 그냥.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나 이건데, 왜 이건 양심상 팔리잖아. 지나간 단원인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내가 중요해라고 내고 싶으면 뭔 언지를 할 거야. 내신을 잘 받으려면 뭐가 풍부해야 된다고 그랬지? 네트워크가. 니네 네트워크 풍부하지? 학교에서 왕따고 따고 뭐 이런. 그럼 안 돼. 친한 애들하고 이제 친하게 하고 정보도 좀 뽑아내고. 그래야 돼. 알겠지? 요것만 보면 된다. 공유결합에서. 그러니까 수소는 여기서 결합을 하는 거야. 얘가 EH면 얘가 H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았지? 그래프상에서 표시를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만 알면 된다. 알았어요? 야,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볼까? 이 원소지. 플루리는 여기 해당된 놈이잖아. 무슨 결합하겠냐? 자, F2는 서로 단일 결합하겠지. O2는 이중 결합하겠지. N2는. 그래, 이렇게 할 거야. 얘보다 얘가 3배 큰 건 아니지만 얘가 제일 세지. 제일 세면 결합 거리가 가깝겠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O2라면 이 아래 이렇게 내려가. N2는 거리 가깝고 에너지 세고. 그럼 F2는 이쪽에 있겠지. 이렇게 F2. 뭐 선생님 추는 프린팅에 그런 문제도 있어. 그랬을 때 저렇게 보라고. 단일은 결합력이 약한 대신 좀 멀고, 3중은 결합력이 센 대신 가깝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원자반지름 측정할 때 측정 안 해. 왜? 단일 결합이라는 조건만 갖고 측정해. 알겠어요? 그래서 3중, 2중은 측정 안 한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 결합일 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라고. 됐죠? 자,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내가 공유결합 물질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다? 원소와 화합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공유결합 물질은 첫 번째, 원소와 화합물로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얘들 자체가 독립적이다, 아니다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애가 뭐라고 불렀죠? 우리는 분자라고 불렀죠. 분자. 분자다, 분자가 아니다로 구별할 수 있다고. 알겠니?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분자가 돼버리면 독립적인 입자 사이에 새로운 힘이 하나 성립을 해요. 알겠어요? 분자가 돼버리면 화학결합은, 분자 내 화학결합은 공유결합이 맞아요. 근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인력도 생겨요. 이때부터. 근데 아닌 애들은 그냥 공유결합이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랑 화합물로 나눌 때 얘들아, 원소는 이런 형태가 많잖아. 그지? 이런 형태가 많잖아. 근데 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원소. 알았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흑연 아니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구조식을 너네가 잠깐 밑에 보잖아. 하나로 똑 떨어져 있잖아. 다 연결되어 있다. 연속적으로. 얘네는 분자가 아닌 거야. 알겠니?
이런 애는 분자가 아님으로 인해서 덩어리로 존재하지 그 입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게 공유결합력이야. 엄청 세. 다이아몬드는 3800 이상의 온도를 가해야 뭐 변하는데 살 타버리지. 다이아몬드 타면 뭐 될 거야, 얘들아? CO2 돼. 그래서 금고에 다이아몬드라고 막 그지? 그거 막 뚫는 걸로 가보면 없어. 다 타갖고. 부끄러운 거야. 금은 녹아서 내리기나 하지. 걔는 타서 날아간다니까. 불쌍해. 자, 그럼 화합물은 있잖아. 화합물은 우리가 보통 보면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것들, 나프탈렌 이런 것들, 이게 화합물이거든. 물론 여기는 아이오딘도 있겠지. 이거 아이오딘도 승화성 물질이야. 그런데 얘도 있어. 규산염, SiO2. 이것 또한 얘랑 같아. 독립적이지 않아. 그럼 딱 하나네. 이것만 알아놔. 누구? 이 둘은 분명 공유결합을 하지만 뭐는 아니다. 분자가 아닌 거야. 알았니? 분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힘이 나타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기본 화학결합은 몇 개인 거야?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3개인 거야. 근데 공유결합한 물질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자 사이에 힘이 하나 나타나서 분자 간 인력이 추가되는 것 뿐이야. 머리 복잡하지? 그래서 얘들을 구분할 때는 딱 하나만 구분해. 전기 전도성이야. 자,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로 나뉘어.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 이 공유 결정은 원자 결정이라고 하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은 분자가 아닌 거야. 얘는 분자인 거고. 그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얘들이 힘을 볼까? 힘? 도대체 뭘 갖고 우리가 따지느냐? 얘는 분자 간 인력을 갖고 따질 거야. 하지만 얘들은 공유 결합력이야. 중요한 건 분자가 공유 결합을 하지 않았느냐야. 아니, 했어. 공유 결합을 했는데 거기 독립된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한다고 우리가. 농력분점을 재다 보니까. 알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물이지, 물. 그럼 여기 또 다른 물이 있거든, 이렇게. 독립적이잖아. 이거를 따진다고, 이거, 점선. 기억이 뭐야? 공유결합이야, 기억이. 공유결합 맞아. 니은이 뭐야? 이게 분자 간 인력이라고. 그러면 이 니은은 무슨 변화야? 물리변화라니까? 얼음이 물 되고 물이 수증기 되는 물리변화. 기억은 뭔데? 화학변화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화기 얘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구분할 때 분자 결정은 이 힘을 측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화학결합 세액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얘는 화학결합도 아니야. 결합 중에 제일 약한 게 분자 결정이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다야, 매우 낮다. 얘는 매우 높다. 이거 매우 높다. 이런 거야, 이 차이. 알았어?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어떤데? 자,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를 주거든. 고체, 액체. 이거야, 일반적으로. 간혹 내신에서 흑연이 나와. 흑연. 알았냐? 니네 다이아몬드 보면 탄소라는 입자 사이에 선이 4개씩 나왔을 거야. 맞지? 원래 탄소는 4개 나오는 거니까. 근데 흑연은 판상 구조로 돼 있어. 봐봐. 위에 판상 한 판, 두 판, 세 판. 흑음모가 이런 식이거든. 근데 그들 선을 가만히 봐봐. 선이 3개야. 흑연은 선이 3개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밑에 판과 위에 판을 왔다 갔다 움직여. 자유전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할 때도 탄소막대를 꼽아갖고 해. 일반적으로. 알았니? 흑연은 그리고 잘 부서져. 이렇게 쓱쓱. 야, 부서지는 거랑 녹는 역분염이 다른 거야, 얘들아. 잘 부서지니까 녹지 엄청나게 이러지 마. 잘 부서져도 니네 샤프심으로 쓰는 거라고. 알았니? 자, 그래서
지금 결정까지 봤는데 분자 결정은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안 붙었는데 이게 승화성 물질이거든.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에 거기 나프탈렌, 아이오딘, 그 다음 얼음도 분자 결정이야. 얼음도. 알았어요? 분자라면 이런 거지. 근데 얘들은 두 개밖에 없잖아. C하고 SiO2. C만 흑연이냐 다이아몬드냐 그건 아니지만 걔들은 분자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고. 오케이? 자, 맨 밑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결정의 부스러짐, 이건 누구 얘기야? 분자 결정 얘기야. 야, 다이아몬드가 뭐 부스러지면 난리 나게. 그죠? 그러니까 분자 결정들이 대부분 부서지고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은 엄청 단단하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물에 녹지 않거든. 대부분. 근데 극히 일부들이 극성 분자들이 물에 좀 녹는 경향이 있어. 다음 전기 전도성 XX인데 흑연만 동그라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누가 높다고? 공유 결정이 훨씬 높아. 분자 결정이 훨씬 낮고. 알았지? 하지만 둘 다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이야. 알았냐? 자, 거기 171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쉬는 시간에 잠깐 찌떡거려 봐. 자, 얘들아, 금속 결합은 우리가 이제 딱 들어가야 될 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 좀 달라. 안정한 전자 배치니 이런 거 필요 없어. 금속이라는 놈들 자체가 고체적 고유한 특징으로 결합한 애들이라 안정한 전자 배치보다는 그들의 그 격자에 의해서 결합이 된 애들이야. 이건 화투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야. 단순 입방이니 면심 입방이니 최신 입방이니 육방 밀집이니 육방 밀집 안 배우겠다. 그건 일반화하게 나오겠다. 결정 구조 때문에 결합되는 애들이다 라고 알고 그냥 니들은 이 정도 100% 뭐로 존재한다? 원소로 존재하는데 아래천자가 입인 거지. 기억나지? 얘가 이제 금속 결합이고 얘들의 힘이라 하면 이거야 힘. 중심 최외각 자유전자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래. 중요한 거, 나 고3도 이거 틀리대. 얘들아, 거기 그림 보면 플러스 있고 점 있지? 그 플러스가 뭐냐고. 핵 아니야, 핵. 중심 핵이 아니라고, 얘들아. 그게 뭐라고? 양이온이야.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거기에 플러스라고 표현된 애들이, 잘 봐.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되고 점 하나 표현됐지? 얘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이게 뭐야? 이온이잖아. 알았어?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 덩어리. 근데 플러스 전하를 떴고 여기가 이게 이제 자유전자잖아요. 마이너스 떴잖아. 그럼 서로 전기적 인력인데 왜 또 점일까? 왜 정전기란 말 썼을까? 이 전자가 얘한테 속박된 애가 아니야. 이 전자는 중심 양이온들이 쭉 분포되어 있잖아. 막 아무데나 막 왔다 갔다 움직여, 지가. 그러면 양이온 입장이야.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플러스를 뗄 거 아니야. 근데 그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주위에 돌던 자유전자가 땡겨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왔네? 이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휙 하고 도망가. 어디 갔어? 근데 뒤에 하나 있어. 있네. 계속 그렇게. 자유전자가 내 것, 네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럼 자유전자는 공간이 딱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 자유전자의 바다 위에 양이온이 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이. 알았지? 그러면 이 전기, 그러니까 금속 결합 모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이거 조심하자.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어. 확실히 니들 세트 1, 세트 2 기억해? 이온 결합에서 설명했잖아. 양전하가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 뭐뭐뭐. 1가, 2가. 그렇지. 3가까지. 됐어? 1가, 2가, 3가. 그럼 만약에 양이온이 있어요, 양이온이. 얘가 플러스 2가인 거지.
그럼 전자가 얘 하나당 몇 개씩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2개씩 존재하겠지. 이런 식으로. 3가면 몇 개씩 존재하겠어? 3개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 양연수와 전자가 1대1이면 그건 플러스 1가인 거야. 그거는. 알았니? 그래서 이것들이 움직이는데 봐라. 얘들 플러스 2가만 이렇게 써놓을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극을 딱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무슨 전자야, 이게?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자유전자들이. 그러나 누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중심 양이온은 안 움직여요. 결정 구조로 있기 때문에. 알았어? 다시. 전기장. 자기장에서 중심 양이온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의 금속 결합력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이거거든. 근데 이 분모야, 이건 불변이야, 불변, 거의 불변. 같은 금속 내에서는. 왜?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가. 이게 이제 2족 원소들일 거고. 플러스 3가, 마이너스 1가. 그러니까 뭐야? 1족보다는 2족이, 2족보다는 13족이 금속 결합력은 세. 중심 양자가 크니까. 그럼 다시.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더 셀까? 거리가 누가 더 가깝냐고, 자유전자랑 핵이랑. 그래, 걔가 더 세다고. 걔가 한 180도씨 정도 돼. 별로 안 높지, 그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높을까? 그래서 금속 결합이 제일 약해, 원래. 자, 알루미늄 정도 되면 660도씨 정도 돼. 그 정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봐. 첫 번째. 금속 결합물질의 특징. 고유한 광택이 있다야. 자, 이 광택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자유전자들이 말이다. 얘들이 원자가 띠라고 있어. 원자가 띠. 이 보호 전자커필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제 요걸 말하는 거거든. 이거 중에 금속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안쪽 껍질 간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금속들은 말이다. 최각의 전자들이, 원래 니네 보호 전자 껍질도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거 알지? 그잖아. 간격이 좁아지는데, 양이온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보면 바깥쪽 겹칠이 딱 만나지는 않아. 파울리 베타올리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있다. 그럼 전자들이 처음에 원자 하나에서는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다른 것들이 그 전자 껍질에 에너지가 막 들어오다 보면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그 경우 수가 되게 많아져. 그래서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지거든. 그런 걸 전도띠라고 그래. 거기에 전자들이 막 신나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자들은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그 전자들은 외부 에너지를 받으면 막 방출돼, 빛을. 그래서 금 같은 거 햇빛에 비치고 이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고유한 광택 누구 때문에 있는 거야?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전기 전도성. 그냥 한마디로 물을게. 전기 전도 당연히 전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움직이지. 근데 열 전도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유전자가 존재하면 열도 전달을 잘한다. 전자 자체가 매질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알았어요? 자유전자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전성이라는 게 있어. 외력을 받으면 이렇게 되거든. 연성이라는 게 있어. 자, 무슨 말인가 봐봐. 전성은 여러분 외력을 받잖아. 그럼 얇게 펴줄 수 있다는 거야. 해물파전 좋아해요? 아, 그럼 동동주도 좋아하겠네. 아니, 좋아하죠. 해물파전 좋아하는 친구들은 동동주 무조건 좋아합니다. 녹두전 좋아해요? 감자전, 녹두전. 막걸리 좋아하겠네요, 그럼 자네는. 그죠? 대부분 넓게 피는 것이 전이죠. 그죠? 전성이라는 게 넓게 피는 건데,
외력을 가하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전성, 연성, 이거 유연성이잖아. 자네들 손바닥 다 한다. 아, 다요? 오. 손바닥 다요, 이거? 아니, 이게 왜 한다, 이렇게?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뭐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잖아. 선생님 다요. 의외죠? 저도 의외예요, 지금. 우리 둘이 서로 의외구나. 이 손바닥에 딱 하는 게 이제 뭐가 좋다고 그래요? 유연하다고 그러죠? 뽑힌성이요. 잘 뽑아지는 거죠, 허리가. 지금 허리 막 한 2cm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뽑으면 바로 키가 막 190하고. 알겠어요? 이럴 때 얘가 움직여요. 뭐가? 중심양이온이요. 이거 가끔 나와서 애들이 잘 틀려요. 중심양이온은 전기장, 자기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외력을 받았을 때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딱 주의할 게, 외력을 받으면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중심양이온 이동이 있다. 이렇게 하나 더 한다면, 가해를 해서 용융을 시키잖아요? 그럼 중심 양면이 조금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상태 변화 시 중심 양면은 이동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냥. 양아치 같은 선생님들은 슬쩍 하나 내요. 선생님은 양아치로 취급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고요. 매우 높다 이런 말 쓰는데요.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분자간 인력보다는 센 거죠.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보다는 약합니다, 얘가. 알겠어요? 남자들끼리 뭐 한번 의리해봤자 별로 아니에요, 이것도.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딱 모아서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유전자 때문에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결정, 물질을 4개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온결합의 이온결정하고, 공유결합의 분자결정, 원자결정하고, 금속결합의 금속결정. 그럼 이 넷을 구분하는 문제가 100%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100%요. 그럼 그들을 구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173쪽에 있어요. 자, 얘들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누구냐? 그게 원소든 화합물이든 간에 무슨 결정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결정의 구분은 얘로 합니다. 얘로 먼저 구분을 하세요. 전기 전도성으로. 그래서 봐요. 고체일 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금속 결정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고체일 때 있으면 액체일 때도 있어요. 먼저 이걸 구분해내고. 그 다음, 고체일 때는 없는데 액체일 때는 있어요. 무슨 결정? 이온 결정이죠, 이온 결정.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뽑아내세요, 먼저. 녹는점 끓는 볼 필요도 없고요. 아, 참고로. 아까 이온 결정 중에 800도씨 누구였어? 붕어 내 말이. NaCl. 맞아. 사람이 하나 등극했습니다. 인어공주 나오게 만들래, 진짜? 야, 아까 내가 왜 그랬잖아. 800은 금속. 두 번째 보세요. 여기에 요렇게 된 애들이 둘 있거든요. 이게 공유 결정 아니면 분자 결정이에요. 그럼 요 둘은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구분을 하세요. 이 둘은 잘 보세요. 자, 공유 결정이 있고 분자 결정에 모두 전도성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끓는 점,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아까 봤죠? 매우 낮다. 낮다고 형편없이 낮은 건 아닙니다. 100도씨 막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요걸로 두 개를 구분하면 됩니다. 자, 밑에 탐구자료청을 한번 보세요. 탐구자료청을 보시면 구분해가지고 물질이 쭉 써 있을 거예요. 전기 전도성을 한번 비교하세요. 염화나트륨 없다 있다 이온 결정이에요. 100%. 그 다음에 산화칼슘 없다 있다 이온 결정이고요. 설탕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을 가보세요. 185 이거 분자 결정입니다. 100%. 적어도 여러분 공유 결정 정도 되려면 3800 이상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다음 다이아몬드 없다 없다. 이거 공유 결합 물질이구만. 봤더니 4440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이에요. 이게 이해 갔죠? 마지막 알루미늄 왠지 원소 같아 보이잖아요. 너희들한테는요 알루미늄 이렇게 안 내요. A, B, C, D 이렇게 내요. 그래서 봤더니 있다 써 있잖아. 이거 금속 결정입니다. 볼 것도 없이. 이해 갔죠? 구분할 수 있어? 오케이 말이. 자, 174쪽 보세요. 자, 기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노랑탱이 보이죠? 노랑탱이. 금속 양이온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있어요. 원자핵 아닙니다, 그거. 이 노란탱이 금속 양이온은 움직이는 경우가 두 개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외력을 받았을 때. 또 하나. 상태 변화. 아, 그렇지. 상태 변화요. 맞아요. 잘했어요. 이겁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언제죠? 전기장, 자기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풀어준 문제들이 3번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알루미늄 포일, 그럼 전성이죠. 넓게 피는 거. 그 다음에 구리선은요, 여러분. 사실은 전기, 전도성이 좋아서 이런 건데, 길게 뽑는 거죠. 연성이 좋아서 전선을 만드는 거거든. 가끔 혹시 옛날에 서울에서 부학여고인가? 그쪽 애들이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 얘들은 좀 이제 레벨이 좀 높은 문제를 낸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리전선 많이 쓰잖아요. 구리전선, 전선으로. 왜 이거는 전기, 전도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물리. 비저항이라고 알아? 아이고, 부끄럽다. 저기서 배울 거 아니니? 물질마다 고유한 저항값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낮아요. 은이 제일 낮은데, 은을 전선으로 쏟다간 죄다 끊어가겠죠? 2월 14일 날. 그쵸? 여친 뭐 만들어준다고. 맨날 잘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구리선을 쓰는데, 여러분, 구리선도 되게 비싼 거 알아요? 구리선 두은 거 1m가 34,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10m만 끊어보세요. 얼마예요? 한몫 딱 죄는 거죠. 그치? 그런데요, 철탑 알죠? 철탑. 철탑은 구리선이 아니에요. 알루미늄 선이거든요. 철탑은. 전선 두께가 이래요, 여러분. 그 옛날 그 TV에서 못 봤어요? 극한 직업? 그래서 전선이 굵다 보니까 사실 때가 껴요, 때가. 거기에. 때가 끼면 아무래도 전도도가 좀 떨어지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생명줄 메고 이렇게. 헬기가 그 철탑에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청소를 해요. 일단 꽤 세더라고요. 밥도 헬기로 줘요, 이렇게. 밥도. 이렇게. 근데 전선을 이제 전류를 차단을 못 하는 거야. 차단을. 그게 차단되면 한쪽이 다 없어지니까 못 쓰잖아.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버려.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소리가 들릴 정도야. 근데 청소하는. 자기장이 형성된 곳에서 얘가 청소한다고요. 몸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MRI 찍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끝나면 맛이 갈 걸, 그거. 근데 왜 걔는 알루미늄선 쓰냐고요. 알루미늄선이 훨씬 구리보다 전도도가 떨어지거든요. 밀도가 작아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굵은 선으로 높은 데 걸면 밀도가 크면 바람에 끊어져요. 챙챙 도니까. 가벼우니까 그게 버티는 거야. 두께로 이제 전도도가 떨어지는 걸 보강하는 거죠. 두께가 두꺼우면 저항이 좀 떨어지니까. 알았어요? 그런 것도 금속에서 있었다라고만 알아두십시오. 알았지? 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글쎄,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거 하나 보강하고 갑시다. 우리가 공유결합을 수소 전자껍질 모형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니들한테 가끔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제 문풀 시간에 내가 선생님이 다시 하겠지만, 이온 중에 이런 이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죠? 다원자 이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줬고, 다 몇 가짜리? 1가짜리. 박하사탕. 몇 가짜리? 그렇지.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표시되는 이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호 전자 껍질이죠? 이거 몇 주기 원소예요? 찾았어요. 이건 몇 주기 원소예요? 1주기입니다.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 공유결합이잖아. 이거 수소입니다, 그럼. 대반. 근데 얘가 이건 거죠. 보세요. 자, 이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분명히 이거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전체는 이온입니다. 그럼 얘가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면 이것도 이온결합이거든? 그럼 이 물질 안에는 이온결합도 있고 공유결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 그런데 이 표시 마이너스 1가가 써 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요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들어와서 마이너스인 거거든. 들어와서 마이너스인 거거든, 지금. 그럼 오른쪽은 수소 됐지? 왼쪽은 2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6쪽 산소야, 이거. 하나를 빼는 거지. 이해가니? 하나는 수소, 산소. 그럼 얘는 누구니?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표시한 거야. 수산화 이온. 이해가서? 됐어? 그럼 이거 한번 추론해봐, 니네가. 몇 주기 원소냐, 이거? 2주기지? 이건 몇 주기냐? 2주기지? 여기에 공유결합 몇 번 했냐? 3번에 이렇게 됐네? 응? 그러면 이걸 하나 빼는 거지, 이렇게. 빼봐. 빼보면 왼쪽은 외곽의 전자가 4개 있고 오른쪽은 5개 있어. 4개인 2주기, 4개인 애가 14족인데 누굴까? 탄소야. 2주기 15족은 누구지? 질소야. 이거야. 이름을 몰라도 돼. 희한화산 이온이라고 그래. 이거 잘 나와, 시험에. 니들은 암모늄 이온 이런 것만 잘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얘 진짜 잘 나온다고. 알았어? 실제로 여러분들 함정으로 나오는 거 한 몇 개 내가 딱 커리를 뽑아서 니들한테 알려줄 건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거 추론해봐. 얘 누구겠냐? 규소 SI 아이 부끄러워. 야, 얘 몇 주기요? 얘는 그러면 이거 빼면 되잖아. 이거 하나 빼봐. 빨간색 하나 빼면 왼쪽에 야 봐봐. 왼쪽의 전자는, 자, 요 검은색은 얘 거라고 생각해, 여기. 몇 개 있어, 여기? 얘 몇 개 있어, 지금? 7개. 3주기, 17족, 누구야? 염소. 얘 누구야? 산소.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빠졌잖아. 파란색 빠지고 빨간색 빠지면 얘는 6개밖에 없잖아. 이게 하이퍼 염소산 이온이야. OCl-. 알았어? 이거 나와. 몇 개 정도는 암기하고 들어가, 니네들. 알았니?
나중에 이거 말고 이제 암모늄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을 나중에 가르쳐 줄 거야. 그거 시험 문제 100% 나오거든. 그거 구분 잘해. 페이지 175쪽도 됐고. 야, 176쪽에 자료 4번 한번 봐봐. A, B, C, D 자료 4번 보이냐? A, B, C, D.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니들한테. A, B, C, D 중에 금속 결정 찾아봐. 누구야? C.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온 결정 누구야? A. 잘했어. 그럼 B, D는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 누가 원자 결정일까? B, D 중에. 누가 원자 결정이야? 그래,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B가 분자 결정이야. 끝이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순서대로? 녹균전 끓는 전기전성을 이용해서 찾아라. 알았지? 그 다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없어? 가만히 써보자. 좀 쓸만한 게 없나? 아하! 얘들아, 저기 가봐. 페이지 190쪽 와봐. 190쪽. 8번 보이냐? 8번에 BC- 보이냐? 걔 누구야? 누구야? 걔. B가 누구고 C가 누구야? 그렇지. B가 산소고 C가 CL이야.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 갔지? 질문 하나 줘. 또 하나. 위에 07번에 가 보이지? 가. 가의 왼쪽. 보이냐? 공유결합 4번 했지? 근데 플러스 1까지. 이 중심원소가 누굴까? 탄소냐? 질소냐? 이거야, 얘들아. 니네 말대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결합했다면 이건 탄소가 맞아. 알았니? 그런데 얘가 이게 있잖아, 이렇게. 플러스 전자가 부족하다 남는다? 부족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봐라. 이 빨간색이 중심의 거야. 그런데 얘도 빨간색인 거지. 그럼 파란색은 누구 거야? 수소 거야, 수소. 근데 얘는 없는 거지. 이래야 얘가 될 수 있어. 전자 하나 부족하네. 그럼 중심에는 2족이 15족이잖아. 질소야. 이게 니들 말하는 나칼 암모늄 이온이야, 이게. 그래서 얘 중간에 누구냐? 탄소. 이제라도 다 틀린다고 애들이. 이거 누구라고? 그러면 이제 니네가 이해했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봐봐. 얘는 누구겠냐? 중심에 있는 애. 이거 질소지. 맞지? 이러면 중심이 누구겠냐? 이거 산소야. 알았어? 지금 전자가 뭐하다고? 부족하다고. 그건 이렇게 온 애들 중에 하나가 공유 전자를 안 갖고 온 거지. 그래서 봐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가져온 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수소 2개밖에.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는 2족이 16족인 거야. 이게 H3O 플러스라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요 5가 요 중심 원자야. 얘 100% 나와. 함정으로. 알았어? 저 원소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지. 외우고 가. 그럼 돼. 하나 빼면 돼. 알겠지? 하나 올리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 사실 191쪽에 11번 같은 문제는 뒤에 하고 와서 풀어보는 게 좋아. 알았어요? 자, 페이지 194쪽으로 가봐. 거기 결합의 극성. 사실은 이쪽 단원이요. 어디 연장으로 있는 거야? 사실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분자를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분자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눈에 보지도 않는 분자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라고.
이때 오비탈이 들어와야 돼, 사실은. 그래야 본격적인 분자 구조를 분석을 할 수 있거든. 참고적으로 이제 알려줄 테니까 봐봐.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올 때 얘를 끼고 들어온단 말이야. 자, 이 단원이 뭐 하는 곳이냐? 선생님이 앞에서 얼핏 내가 비쳤잖아. 무슨 얘기를 비쳤냐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부야.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화합물이라는 거 있잖아.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비금속이면 공유 결합이라 했고 금속, 비금속이면 이온 결합이라고 딱 구분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지. 알겠어? 근데 아까 베릴륨도 떴고 붕소 떴고 걔는 분자구조로 설명하네 어쩌네 막 헛소리를 시전했잖아 내가. 저 무슨 소린가? 바로 이 단원에서 그거를 밝히는 거야.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자라는 구조를 설명할 때 이 분자 구조가 왜 쌍극을 모두 띄고 어떤 거는 쌍극을 띄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려면 분자 구조가 입체인지 평면인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설명을 해야 돼. 어려워.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이 목적은 뭐야? 출제자가 내는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로 적합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이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 화학 결합에는 무조건 누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공유 결합을 볼 거란 말이야.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은 떠나보내. 아디오. 잘 가라고 그래. 그렇다면 공유를 하는데 세상 편한 공유가 이런 경우야. 수소와 수소야. 수소와 수소가 공유 전자쌍을 공유한다면 둘의 힘이 세기는 어떨까?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 그런데 서로 다른 원자라면 분명히 힘의 차이가 있을 거야. 중심 핵전화도 다르니까. 그치? 그런 걸 어떻게 서로 비교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전기 음성도라는 걸 만들어 발표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주기성이 있으니까 잘 봐. 이 전기 음성도가 뭐냐? 음성도니까 뭐 숫자겠지. 단위가 안 붙어. 뭐라는 얘기지? 가짜 값이야. 이거 2015년 정도에 바뀌었어.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대로 쓰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들아, 그냥 전기음성도 장난으로 봐봐. 질소가 얼마인가 봐봐. 밑에 그림에 질소 3.0이라고 써있지. 염소 얼마냐고 봐봐. 똑같지. 이런단 말이야. 실제로는 질소가 좀 세. 알았어? 이런 거 감안하고 봐. 그냥 대충 감안하고. 알았지? 자, 그럼 전기음성도가 뭐냐? 서로 다른 원자, 다시 말하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원자가 전자쌍을 당길 거 아니야? 그것의 상대적 힘의 세기야. 정의가 이거야. 공유 결합을 하는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 자, 그러니까 이 베이스는 뭐냐면 이온 결합이 됐든 공유 결합이 됐든 전자쌍을 공유할 거라는 거야. 공유하는데 금속과 비금속은 비금속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전자를 아예 뜯어가, 가져가 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1가가 되고, 금속은 뺏겨, 플러스 1가가 되는데 비금속끼리는 고만고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확실히 못 뺏어가. 그러다 보면 힘이 센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치우친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그럼 상대방은 뭐야?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데 그 크기는 어떨까? 같다는 거지. 알았어? 근데 마이너스 1은 아닌 거야. 완전히 뺏어온 건 아니니까. 플러스 1은 아닌 거야. 완전히 뺏긴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이해하는 데 좋냐면, 그럼 이런 얘기라니?
음성도 차가 크면 쐐기 차이가 커서 전자쌍을 완전히 뺏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비금속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강한 애들끼리는 더 세고 더 약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완전히 뺏기지는 않아. 근데 전자쌍이 음성도가 센 쪽으로 치우치는 거지. 자, 이걸 설명할 때 이러려면 두 원소는 화학결합을 해야 되잖아. 18족이 하냐 안 하냐? 안 하지. 그래서 음성도는 18족이 없어. 그럼 누구를 제일 센 걸로 봤느냐 얘는? 자, 비금속 원소 중에 가장 반지름이 작고, 그치? 그래야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셀 거니까 누군가 봤더니 이죽이 플로린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플로린이 제일 세. 자, 3대장 외워. 그 다음에 누구냐? 산소라고 봐. 그 다음엔 질소라고 봐. 그 다음에 대충 17족이고 이 중에 제일 약한 애가 누군가 봤더니 얘야. 자, 적어볼까? 그냥 장난스럽게 봐봐. 이 주기의 폴린이 정한 플로린의 음성도 세기를 봐봐. 4.0이지. 바로 옆에 8번이 누구냐? 3.5지. 그럼 질소는 3.0이겠지. 탄소는 2.5지. 뭐냐? 0.5씩 줄고 있어. 보여? 그래서 계속 줄다 보면, 자, 줄어간다. 분소에 가니까 얼마냐? 2.0이지. 자, 이때 1번 수소를 봐봐. 그게 얼만가? 2.1이야. 이게 뭘 의미하지? 2.1보다 작으면 금속성이 큰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왜 금속 이러고 말았을까? 금속끼리는 서로 공유전자를 할 일이 없는 거지. 왜? 금속결합 자체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니까. 그러니까 금속끼리는 화합물을 만들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써놓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금속이 화합물을 만들 일은 비금속과 결합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뺏겨, 금속. 그래서 내가 금속 들어간 화합물은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가 4.0이고 얘가 3.5고 얘가 3.0이라면 플로린 밑에가 얼만가 봐봐. 염소가 3.0이지. 그럼 염소 바로 옆에 황이 얼만가 봐봐. 2.5지. 그럼 이는 얼마냐? 0.4 줄었지. 휴소는 얼마냐? 0.3 줄었지. 그 다음부터 0.3은 다. 그래서 나트륨이 0.9야. 바로 위에 있는 리튬이 1.0이야. 이걸로 뭘 알았냐?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크면 전기 음성도가 어떻더라? 크더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럼 같은 족은 어떠냐? 원자 번호가 크면 아래로 내려가잖아. 음성도가 줄더라는 거야. 이 결론이 뭐냐? 플로린과 멀면 음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에 누가 있나 봐봐. 쫙 끝에 87번 프란슘이 있지. 그게 얼만가? 0.7이야. 아, 그러면 얘가 제일 약하구나, 야. 이해 갔지? 플로린과 가까이 가려면 같은 주기에선 번호가 작아져야 돼. 같은 주기는 번호가 커져야 돼. 그래 음성도가 커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 너희들 4.0 외우나? 플로린. 3.5는 누구라고? 산소야. 그 다음 하나 더 외우는 김에 나트륨이 얼마인가 봐봐. 0.9다. 옆에 있는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5. 이해 가냐? 규소 얼마? 1.8. 이런 식으로 0.3씩. 이 주기는 0.3씩 커지다가 황에서 염소 사이에 0.5. 그 다음에 황하고 인 사이에 0.4. 그러니까 0.3, 0.3, 0.3, 0.4, 0.5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주기는 그냥 0.5씩 변하는 거고. 이해 갔냐? 자, 이러다 보니까 얘들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물론 여러분들 그 195쪽의 그 표가 음성도에 대한 변화야. 왼쪽 그림은 뭐냐면 2, 3주기 원소를 써놨잖아. 위쪽에 해당되는 게 2주기야. 플로린과 가까우니까. 빨간색 밑에 3주기야, 걔들이. 플로린은 멀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들 보면 같은 쪽에선 번호 크면 음성도 떨어지고 같은 쪽에는 번호가 커져야 세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같은 족끼리 해놓은 건데 세로선에 리튬, 플로린, 세로선 보이지? 그게 2주기 애들인 거야. 근데 리튬만 보면 알칼리 금속 1족이잖아. 1족들은 번호가 자꾸 커지면서 떨어지는 건데 저 끝에 세슘까지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플로린은 어때? 17족인데 플로린은 무조건 4.0인 거야. 그치? 그러면서 3.0, 그 다음 뭐 2.8, 2.5씩. 이해가냐? 4.0, 3.0, 2.8, 2.5씩. 이렇게 줄더라는 거지. 그럼 비금속은 적어도 누구보단 크다? 2.1보다는 크다는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개만 구분한다 얘들아. 음성도차 비교하진 않아. 잘 봐. 이렇게 쓰면 니들은 알아야 돼. 선으로 그었으면 이거 무슨 전자쌍? 공유전자쌍이라는 거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치? 그럼 얘들은 공유결합한 거야. 그럼 A, B는 뭐다? 비금속이야. 그럼 반드시 얘는 뭐가 있다? 음성도 차가 있다야. 모든 음소가 전기음소가 달랐잖아. 그래서 봐. 서로 다른 비금속이 공유결합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둘의 음성도 차는 얼마냐? 0이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 거라고?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 거야. 그래 놓고 출제자가 얘기하겠지?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하겠지. 그럼 전자쌍이 어디 쪽으로 치우친다? B 쪽으로. 그러면 부분전화 이렇게 표시를 할 거라고. 이때 만약에 A가 금속이 돼버리면 음성도차가 훨씬 세지겠지. 차가. 그럼 그냥 이온이 돼버려. 무슨 뜻이냐면 A, B는 이렇게 그리거든. 전자구름을 그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름이 공유는 돼 있는데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전자구름이. 근데 이온결합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 이온결합이야 이게. 아, 동그랗게 돼버렸잖아. 가져갔단 얘기야 얘가. 그러니까 뭐야? 공유결합 하나를 얘기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됐다면 얘는 그건 아닌 거야. 적어도 델타라는 이 값이 얘보다는 작은 거지. 편제가 됐으니까 공유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다시 공유결합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같은 원소끼리는 뭐?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소 사이는 극성 공유결합인데 비금속 중에 제일 약한 게 누구라고? 수소. 수소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무조건 플러스야. 플러스 델타. 이해 갔어? 이런 것들이야.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야. 알았지? 여러분 숙제가 좀 있지 거기. 잘 풀어오자. 알았어? 191쪽까지야. 잘 해오자.